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 중구 성동구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셨습니다. 크게 함성 질러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이재명 3번하고 박성준 한번 3번 해봅시다. 자, 한번 이재명, 박성준.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의 연설 듣고 싶죠? 이재명 당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빈말이라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다. 잘생긴 걸로 치면 우리 박성준이죠? 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골목으로 꼬불꼬불 들어오길래 대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나 그랬더니 또 이런 곳이 있군요. 여러분, 요새 살만하십니까? 실제 힘드시죠? 물가는 정말 천정부지입니다. 저도 이런 미친 물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875원짜리 파 한 단 있다고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뿌리 값이라고 또 그러더니 또 정부 관료는 또 가더니 875원짜리 또 있네 또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염장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귀하고 또 그렇다고 미래가 확실히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암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일부러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정말 나빠졌어요. 경제가 정말로 나빠져서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는 우리 골목 상권들이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부 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소비를 하려도 소비할 돈이 없잖아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골목 경제가 나빠지고 그 전체 국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이 총량이 부족해서 경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한 곳에 쌓여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경기가 나쁜 겁니다. 이럴 땐 정부가 나서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 처갓집 개인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해결할 건데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동네에서 6개월 안에 써라 이러면 우리 저 걱정이네 생맥주집도 여기 황금축산도 신당포차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더니 선거 때 되니까 온 동네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렇게 무슨 민생 간담회인지 하면서 약속한 게 천조 원인가 필요하다잖아요.
그 1,000조 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13조 원 정도만 드리면 코로나 때처럼 6개월은 우리가 배 두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온기가 돌고 동네 골목 살고 정말 30만 원 없어서 50만 원 없어서 사채업자한테 몇백만 원씩 뜯기는 그런 사람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1년에 수십조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돈이 남아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어디다 쓸까 고민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초자산가들, 이런 초부자들을 뭘로 세금을 깎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까? 여러분의 일꾼이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해야죠.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쓰는 돈, 정부가 쓰는 돈이 그 사람들 돈입니까? 다 우리가 낸 돈 아닙니까?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력, 그 사람이 하늘에서 타고난 겁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 아닙니까? 5년 동안 잘해보라고,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더 낫게,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라고, 더 낫게. 그랬더니 그 권력과 그 예산으로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폭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수출할 수 있는 외국의 시장이 필요해요. 경제 영토라고 합니다. 이 경제 영토를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국제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외교를 실패하다 보니까 외교 영역에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래서 전 세계 5위 흑자를 내던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보다 못하게 적자가 나서 200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장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 안 하면 물건 안 산다. 화석연료로 생산된 물건 안 산다. 이게 전 세계 표준 R200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거를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몰라도 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면 배워야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출 상품들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하면 물건을 안 사준다는데, 국내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량의 8%밖에 안 돼요, 여러분. 태양광, 바람으로 생산하면 에너지 수입 대체해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안 되고 좋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거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계에서 에너지 화석연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 발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도. 그런데 대한민국 뭐 하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떨어뜨렸어요.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안 쳐줘요. CF 프리라는 이상한 소리나 해가면서 탄소 프리 하면 전 세계 표준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자면 전 세계 쫙 따라옵니까?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CF 프리 이런 소리 나면서 R200 몰라도 된다 이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1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 그걸 불허했어요. 막 도와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은 그 생 난리 아닙니까? 그거 1기가와트짜리예요. 10기가와트면 태양광 10기가, 원자력 발전소 10개 몫의 발전 시설을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거를 막 도와줘서 잘하게 해야지. 불허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생산기지로 옮기려고 해요. 실제로 옮기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면 글로벌 기업들이 R200 요구하면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지를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을 비싸게 줘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나가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이게 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든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들게 안 하면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이 나라 주민인 여러분이 심판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당신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당신들이 쓰고 있는 모든 예산은 우리가 낸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잘 살고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민생만큼, 경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밥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겁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무력이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싸워서 전부 다 파괴되고 대량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는 거 좋습니까? 싸우지 말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 강국입니다. 거기다가 한미동맹 든든합니다, 여러분. 무력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이 세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와 협력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안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질 위험 국가로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전쟁 위협까지 경고합니다.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했던 것도 회수할 판 아닙니까?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지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진정으로 평등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가 사는 환경입니다. 경제는 생물체 같습니다. 유기체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안정적으로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예측되면 투자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우리 이 길로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야. 굶어 죽는 것도 자유고, 썩은 음식, 유통기간 지난 거 싸게 사먹는 것도 자유야. 사채시장에서 고리 5000%짜리 돈 빌려 쓰다가 장기 파는 것도 자유야.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공정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가 경제를 유인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5000포인트 주가시대 열겠다. 그랬더니 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갔더니 누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믿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시장, 이런 주가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주식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멀쩡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놔두고 뭘로 한국 시장에 주식 시장에 가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뒤통수 맞습니까? 공정성을 회복하기만 해도 주식 시장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주식 시장이 미래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슨 미래 첨단 산업 기업 활동을 하려도 정부가 받쳐주질 않아요. 오히려 괴롭혀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화석연료 산업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들, 이런 산업들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제가 경제가 사는 길 딱 한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진짜 힘드시죠? 야, 누가 한 달에 우리 가족들한테 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고 한 50만 원만 한 70, 80만 원만 지원해주면 내가 시골 가가지고 야 진짜 푸성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디 바다 가가지고 낚시하고 이러면서 우리 관광객 받아서 밥이나 해주고 방이나 빌려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 많죠. 지금 당장도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군이라고 우리나라의 섬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군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들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군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안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안군에 가면 섬이니까 해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버려진 염전 이런 거 많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해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군수가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를 해가지고 외부 기업들만 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몇 퍼센트, 30% 이렇게 지분을 갖게 했습니다. 투자 자금 들지 않습니다. 다 펀드에서 빌려줍니다. 전기 생산하면 한전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뭘 하고 있냐? 햇빛 연금, 쨍쨍 비치는 저 햇빛, 이 햇빛으로 발전을 해서 여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동네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지 한 250만원씩 주는가 봅니다, 1년에. 그 1인당 얼마 안 되잖아요, 월로 따지면. 그런데 앞으로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데 지금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빨리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30대 이하는 바로 연금 지급하고 40대는 1년 있다 주고 50대는 3년 있다 주고 뭐 이런데요.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농담 같은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석탄, 가스, 석유 얼마나 많이 수입합니까? 그런데 지금
시골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면요, 지나가는 바람 쐈어요. 햇빛 무한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태백산맥 산꼭대기에서도, 정선에서도, 태백에서도, 평창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저기 남쪽 해안에서도 행선할 수 있게 해주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지금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전기를 생산해도 팔 데가 없어요. 팔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력망을 깔아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에 고속도로, 산업화 고속도로를 띄워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통신망을 깔아서 지금 IT 왕국이 됐습니다. 정부와 고속도로.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수십조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팔 수 있게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주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생 안 하고 저 시골 가서 태양광판 쫙 깔아놓고 그 먼지만 털어내고 있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투자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마치 대공황 때 뉴딜 정책 할 때 댐 만들었잖아요. 삽질해가지고 일자리 만드느라고 돈 돌게 하려고.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할 수 있게 하면 산업 생겨 좋죠. 수입 대체해서 좋죠. 국내 기업들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해외로 생산기지 안 옮겨도 되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농촌 소멸 문제 해결하죠. 도시에서는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국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꿔달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더 낫게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국민을 배반합니까? 이 배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인 걸 증명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박성준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반한 정치 권력에 이기는 선거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 1표의 숫자가 정말 가장 중요한 민주공화국에서 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정치 권력들이 행동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용서하지 맙시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주권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맙시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읍시다.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 박성준 후보, 저의 확실한 동지입니다. 원래 수석 대변인 시켜보려고 했더니 초선이라서 시킬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진정으로 실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성준과 함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이 해주시겠죠?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어떻게 2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입법 권력까지 국정 감시 견제 권력을 가진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면 이제는 법과 제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까지 이 나라가 되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떨어뜨릴 겁니다. 국정 감시 견제를 그래도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막으니까 이 정도에서 저지한 거지. 만약에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국정 감시 견제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절대 황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군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국회 일당이 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야권의 과반수가 되더라도 일당이 그들이 되는 순간에는 그들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법사위원장만 그들이 맡고 있는데도 국회가 사실은 준마비 상태입니다. 무슨 입법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해봐야 뭐 대통령이 다 거부하지만. 일당을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가 못 되면 의사결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입법, 신속한 강력한 국정감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민주당에게 반드시 단독 과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과반 의석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울면서 호소하더라도 엎드려 호소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해서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막 울고 엎드려서 빌고 이러니까 우리 민주개혁 진영은 와, 우리가 진짜 이기나 봐 이래 착각해가지고 방심하다가 집니다. 저쪽은 다시 우리가 진짜 큰일 나나 봐 결집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 범민주 야권에 있습니다. 이번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하면 의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서 이 나라는 정말로 회생불능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표고, 저기 관심 없이 지나가시는 저분도 한 표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분도 한 표고, 재벌 회장도 한 표씩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왜 언제나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왜 권력은 언제나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작동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주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 안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60% 넘기면 잘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 안 합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뽑는 선거, 여기는 2명 중에 1명이 투표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표하지 않는 방치한 외면한 영역은 중립지대 같습니까? 이 포기한 것들이 바로 그 소수의 힘있는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악성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선전합니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 정치는 나쁘고 더러운 것이야. 정치는 이재명 같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거야. 정치를 외면해야 돼. 우아한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돼.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포기한 국민들의 주권이 자기들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권력을 편드는 게 아니라 권력의 일부가 돼버린 이 악성 일부 보수 언론들이 만드는 이 선전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참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견딜만하다,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내 인생과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시면 가서 지지하십시오. 이건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면 나가셔서 반대쪽에 찍으십시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254개의 분할된 선거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동을에서 박성준이, 중구 성동을에서 박성준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만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는 사람 200명은 되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명이 아는 사람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200명 중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248, 80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이상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포기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권력자가 비로소 우리 국민들을 편듭니다. 국민을 존중합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받습니다. 주인의 엄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머슴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우리를 깔아뭉개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제주도에도, 경상도에도, 충청도에도, 부산에도 아는 사람 많죠? 이 동네에서 투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연락하셔서 반드시 투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 운명 그 자체입니다. 잘 사는 방법은 투잡, 쓰리잡 뛰어서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 학원 열심히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장하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비전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과 함께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